인터뷰 시간입니다. 기후 문제와 환경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이라면은 그 어떤 것이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개발을 앞다퉈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자동차죠. 친환경차로 각광받고 있는 이 수소 자동차, 이 수소 자동차에 관련해서 모터그래프 박홍준 자동차 전문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홍준 기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우리 박 기자님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창 수소차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다가 금 마무리를 해서 좀 아쉬웠는데, 네. 예, 그래서 오늘 저번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. 우선 이 수소차, 또 전기차 둘 다 친환경 자동차인 것은 알겠는데 이 두 자동차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먼저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은 둘 다 전기로 구동된다는 건 똑같습니다. 네. 다만 그 방식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. 전기를 어떻게 얻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전기차의 경우에 충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채우고 그 배터리 속에 있는 전기를 꺼내서 전기 모터를 굴리는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. 그렇죠. 네, 다시 말하자면 전기를 외부에서 충전기를 이용해 얻는 방식인 거죠. 예. 이 수소차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이 수소 탱크에 저장되는 고압 액화수소가 주 재료인데요. 이 액화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합니다. 예.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동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둘 다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전기를 외부에서 가져오냐, 전기를 스스로 발전해내냐 그 차이죠. 근데 이제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더 미래지향적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기 정화도 시켜주고 또 훨씬 더 우리 환경과 삶에 친환경적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? 네,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이 활용 범위가 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정화 효과가 있어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도 있는데요. 달리는 공기청정기요? 그래요? 네, 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기에 앞서서 미세먼지를 걸러낸 순수한 공기가 필요하거든요. 네,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공기 정화 능력을 겸하게 되는 셈이죠.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. 수소버스가 이 수도권 노선버스의 1년 평균 주행거리를 주행한다고 따지면은 278명이 1년 동안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한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모든 버스가 수소차로 바뀐다고 가정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크겠죠.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차라든지 쓰레기 수거 차량 이런 것들까지 수소차로 전환한다 그러면 공기 정화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지난 시간에 수소차가 전기 반응을 일으키면 매연 대신에 순수한 물만 배출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,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기차 화재가 최근에 상당히 또 많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도 그런 가능성은 없나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때문인지 예를 들어서 수소차에 불이 난다면 수소폭탄처럼 정말 큰 폭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떤가요? 네, 영화 보시면 사실 자동차들이 막 굴러떨어지면 늘 폭발하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. 예. 네, 그것 때문에 좀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, 수소차는 수소폭탄처럼 터지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이 수소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차와 토요타 관계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. 이분들의 반응이 되게 한결같았습니다. 수소는 되려 폭발시키는 게 더 어려운 물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공기보다 가벼워서 유출되는 순간에 공기 속으로 확산돼 버린다고 하네요. 네. 그런데 그러면 수소폭탄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네, 이 수소폭탄이 수소에 불을 붙이면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이 수소폭탄이지 이건 핵무기입니다. 이 수소탄은 두 단계의 폭발 과정을 거치는데요. 이 수소탄 내부에 있는 핵물질이 폭발하고 그 연료 이 폭탄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그 압력이 수소랑 또 반응을 해서 더 큰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입니다.
그러니까 굳이 수소차가 수소폭탄처럼 터져야 된다면 이 연료 탱크 압력이 수백 배 이상 높아야 되고 차 안에 뭐 우라늄 같은 핵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우라늄 네. 같은 핵물질이 있어야 된다. 네,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요. 네. 전 세계적으로도 뭐 5개국 정도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. 그래요? 네,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수소차 기술 경쟁력에선 세계 1위잖아요. 세계 1위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뭐 수소차가 만약에 수소폭탄처럼 터진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이 되는 거죠. 네. 아니, 네. 그런데 이제 수소 트럭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또 이제 니콜라라는 기업이잖아요. 니콜라. 네네. 뭐 세계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던데 네. 니콜라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또 최근에 그 니콜라에서 나온 수소 트럭 관련 보고서가 이게 네. 또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일으켰다고도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. 네. 이 지난해 제2의 테슬라로 상당히 주목받은 기업이었죠. 그렇죠. 예, 2020년에 수소로 구동되는 트럭을 발표해서 뭐 GM, 한화, 뭐 이베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입자인 회사이기도 한데요. 이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공매도 기업을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. 이 회사가 발표한 내용에 대다수가 조작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뭐 태양광 발전 패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발전 시설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위성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지역에 정작 발전소가 없었고요. 뭐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차가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존재하는 차였던 데다가 뭐 그나마 있었던 수소 트럭도 구동되지 않는 차량이라서 이 수소 트럭의 홍보 영상도 차를 언덕에서 굴려서 이렇게 탄력으로 달리고 있는 걸 찍었다. 뭐 이런 폭로가 나와서 그래요?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네. 큰 논란이네요, 이거는. 네네. 이 탓에 뭐 GM이라든지 하나 같은 회사들 투자를 철회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. 최근에 최근에 이베코가 다시 죄송합니다. 최근에 이 니콜라가 다시 이 유럽 현지에서 이베코라는 이탈리아의 트럭 회사와 생산 시설을 짓고 내년부터 이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수소 트럭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. 이렇게 깜짝 발표가 나와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미 이 수소 트럭 하면은 국내 그 현대차 그룹에서 트럭 자체의 완성형 모델로 만들어서 양산형으로 수출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수소차의 그 핵심 연료 존지 시스템 장치도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수소차 노하우 부분에서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습니다. 이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기업인데다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수소를 연구해온 회사 중 하나거든요. 예. 네,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과 수소 연료전지 기술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.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정상급 회사다 보니까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더욱이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타를 꺾고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이 자동차 업계에선 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이제 몇 안 되는 정상에 와 있는 기술 분야이기도 합니다. 뭐 현대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을 더 넓힐 계획인데요. 단순히 뭐 자동차를 넘어서 선박, 열차, 뭐 발전 시스템, 뭐 기존에 화석 연료를 써왔던 시장을 수소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. 예.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박 기자님. 앞으로 우리 사회가 수소 경제 시대로 원만히 이렇게 전환이 돼서 뭐 수소 트럭 또 수소 버스 등이 이렇게 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마련이 되고 또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? 네, 뭐 현대차가 그렇듯이 정부도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뭐 열차, 선박, 항공기, 뭐 전력 발전 뭐 이런 분야에서도 수소를 접목해서 이 수소를 제2의 석유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. 이를 위해서는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수소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소 아직 비싸거든요. 뭐 1kg당 한 5,000원 정도 하는데 수소가. 꽉 채우면은 3만 원 정도에 한 600km 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따져보면은 아직 뭐 디젤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에 비하면 연료비 측면에서는 경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. 네, 뭐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편하게 타기 위해서는 이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도 많이 구축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니 박 기자님. 네. 뭐 수소가 이렇게 비싸요?
저는 수소는 되게 쌀 줄 알았거든요. 네, 이거를 이제 고압의 액화수소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,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직은 뭐 좀 상용화 단계, 경제적인 단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. 네. 여하튼 뭐 달리는 그 공기청정기라는 아까 표현도 해주셨는데 수소 자동차가 네.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또 인프라도 좀 이렇게 넓게 구축이 돼서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박 기자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모토그래프 박홍준 자동차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